네, 안녕하십니까? 네. 울려요? 좀 크죠? 누가 만졌나? 그래도 뭐 그냥 해야겠네. 네. 요즘 폭염석에 공부하시느라 참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올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이에요. 이제 이상기온 앞으로 이런 말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 이제 원래가 다 이상기온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상기온 이런 말 안 쓴대 이제. 이런 게 정상이에요 우리.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힘들어서 저도 어제 오전 수업 끝나고 점심 먹으러 이제 한 100m 거리도 안 되는데 그거 걸어가는데 쓰러질 것 같아. 햇볕이 이렇게 막 찌르듯이 이렇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와 정말 더위를 안 타는데도 제가 그 정도면 남들은 정말 더 힘들었을 텐데 지금 많이 힘들어요. 자, 어쨌든 그래도 이열치열이라고 이제 우리가 또 더워도 열심히 해야죠. 또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아서 7, 8, 9, 10은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7월, 8월 이때 열심히 해놔야 또 이제 9월, 10월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고 이럽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부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일별로 쪼개가지고 그래서 전과목을 이렇게 다 일주일에 전과목을 다 점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감을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민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본인 실력도 확 늘고 그리고 뭐든지 문제풀이는 능동적으로 좀 더 예습이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고 오시고 설명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은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시간은 본인이 내야 돼. 시간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서 공부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지난번에 이제 우리 등록 파트까지 했고 이제 오늘 우리 결격 사유. 자, 우리 책에도 17페이지. 책에도 17. 자, 여기 맞죠? 자, 우리 책에도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결격사유 보겠습니다. 결격사유는 뭐 거의 안 빠지고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결격사를 접할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아주 쉽게 우리가 맞출 수 있게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도록 하세요. 물론 이제 모의고사 같은데 이런 데는 이제 가끔 어렵게 막 나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결격에서 조금 어려운 파트가 좀 한 군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자주 출제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자, 그러면 결격. 자, 먼저 결격은 무엇에 대한 결격이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중개라고 하는 게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를 알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때요? 부동산 거래에 관련 법률 지식도 복잡하고 또 금액도 크다 보니까 사고 없이 제대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나 결함 있는 사람들은 이 업종에 종사하는 걸 배제하자. 그게 결격. 자, 그래서 결격이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17페이지 맨 밑에 결격사 효과 봐봐요. 맨 밑에.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이다 그러면 자, 결격사는 등록할 수 없고 2번 고용인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 될 수 없다. 즉 한마디로 뭐다? 취직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얘기. 그러면 3번.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결격인지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그러면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이제 등록 관청이 결격사에 해당하는지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본적지 찾아가서 신원 조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결격사에 해당 안 된다는 거 여기 입증하기 위한 서류 제출하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이면 어떻게 되느냐? 퇴출되는 거예요. 퇴출. 자, 그러니까 개공사 같으면 거기 뭐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어 퇴출되고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 임원이나 고용인 같으면 이제 개공사가
2개월 이내에 해소해라 이거요. 그러니까 2개월 이내에 자르든가 알아서 사표 쓰고 나가든가 뭔가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없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자, 여기 구분 잘해야 돼요. 사원 임원이 결격일 때 2개월 내에 해소 안 했다. 그럼 뭐다? 법인의 등록이 취소되는 거예요. 취소. 그리고 고용인이 결격인데 2개월 내에 해소 안 했다. 그럼 뭐다? 업무정지. 자, 왜 처벌이 다르다고 이렇게? 급이 다르다 그랬잖아. 오, 제대로. 레베루가 달라. 레베루란 말 아시죠? 소위 레베루가 달라. 그래서 급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것도 나오면 은근히 또 잘 틀려. 맨날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잘 틀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결격사유. 자, 먼저 제한능력자, 맨 위에 제한능력자 봅니다. 그럼 제한능력자는 이제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자기 의지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민법에서는 돼. 근데 여기서는 안 돼. 그래서 민법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할 수 있고, 또 혼인을 했다. 그럼 성년이 의제되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서는 안 돼. 그럼 뭐냐? 오직 때를 기다려야 돼. 그래서 만 19세 때를 기다려. 그리고 이제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은 자, 단순히 이러한 상태, 그러니까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이로 사무 처리한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해서 결격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이제 결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그때 벗어나. 그러니까 이거 종료 심판을 받을 때까지 몇 년 지나라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종료 심판 받을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산자는 파산 송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그랬죠?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파산 송고를 받았으니까 다시 법원으로부터 복권 결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복권 결정만 받으면 되는데 또 얼마 지나라 이런 말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날개 부분 보면 날개 부분. 피한정, 피성년은 결격인데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이 아니다는 거. 그리고 거기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사람도 결격이 아니다는 거. 자,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수용자하고 행정처분 받은 자, 이제 이게 문제야 이게. 근데 이것도 간단해. 자, 수용자는 우리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인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개하고 이거 이제 구분해야 돼요. 자, 먼저 우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기석방, 이제 종료되는 게 이제 만기석방, 이제 가석방. 만기석방 얼마면 지면 돼? 3년. 그런데 가석방은 항상 뭐가 있다? 잔연기 있다는 거. 이것만 놓치지 않고 딱 체크합니다. 가석방 항상 잔연기. 그 다음에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는 뭐다? 3년. 그럼 이제 면제 사유가 거기 보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이 우리 특별사면 하나 정도 말면 돼. 뭐 형의 시효가 완성됐다든가 법률이 변경됐다든가 이런 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특별사면. 그런데 뭐하고 혼동하면 돼? 또 일반사면 구분해. 일반사면은 바로 벗어나요. 일반사면은 바로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집행유예를 받은 건데 이게 이제 잘 나와. 이게 이제 최근에 좀 바뀌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했는데 지금은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나고 다시 얼마 더 지나야 돼? 2년이 더 지나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냐? 이 법, 저 법 안 따져.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 위반으로 이렇게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받은 경우는 다 결격. 그 다음 이제 벌금 이것만 주시면 되죠. 300만 원 이상 벌금이란 말 나온다. 그러면 이때만 중개사법. 이거 구분하세요. 여 위에는 이 법, 저 법 다 포함되고 벌금 얘기만 나올 때면 뭐다? 중개사법. 그리고 이제 액수가 얼마? 300만 원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년간 결격. 자, 그러니까 이것만 조심하면 돼. 이것만 조심.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처분 받은 경우입니다. 자, 행정처분. 자, 등록 취소 3년. 자, 등록 취소 3년. 자, 그런데 예외.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거 가끔 나와요. 가끔.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이게 나왔는데. 자, 일단 사망 해산. 이거 하나. 그리고 등록 기준 비달. 그리고 결격사유인데. 자,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 그러면 등록 취소 때리면
얼마? 3년. 그런데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사망해산도 취소 사유예요. 우리 필요적 취소 사유. 기억나요? 필요적 취소. 사부 결격할 때 사망해산. 그런데 죽은 사람은 3년 지나서 중개한다 못한다?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3년이 아니라 뭐다? 영원한 결격.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자, 이게 이제 재작년 34회 때는 등록 기준 미달로 취소됐어. 그러면 등록 기준 미달에 이 말을 써주냐? 이 말을 안 써줘. 그럼 이게 등록 기준 미달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이제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럼 뭐가 등록 기준 미달이야? 이걸 이제 사례로 내면 어려우죠. 친절하게 등록 기준 미달 이렇게 써주면 고맙고. 자, 그래서 등록 기준 미달이다 그러면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춰야 될 요건, 등록할 때는 갖췄는데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이게 미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의무적 취소 사유잖아. 의무적 취소 사유인데 이제 취소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럼 또 3년 결격이냐? 아니다 이거야. 왜? 이 경우는 그 기준만 갖추면 바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등록 기준 미달 취소는 이건 결격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요건 갖추고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록 기준 미달은 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자, 대표장 제외한 사원임원 3분의 1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사표 쓰고 나가는 바람에 5분을 내 줄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달이잖아. 이게 미달. 그러니까 등록 기준 미달 사례로 물어볼 수 있는 건 이거. 그 다음에 또 사무소, 중개사무소 우리는 어디다 확보해야 돼? 아무 건물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그런데 만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아닌 곳에다 사무실 확보했어? 그럼 이건 미달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게 그 두 개.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막 사례로 내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올 만한. 자, 문제는 이제 결격사유. 이건 잘 들어야 돼. 근데 오지선다 객관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지선다 그 5개 중에 이게 나오더라도 몰라도 답 찾아. 왜? 다른 것은 알잖아 우리가. 다른 거 몰라요? 다른 것도 몰라. 다른 것도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오지선다 중에 4개, 한두 개는 몰라도 나머지 한 3개는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찍더라도 우리가 50%로 올려야지. 5개 중에서 찍는 건 좀 그러잖아. 그래서 이런 거 모르는 거 나와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자, 결격사유 방금 우리 했잖아요. 자, 파산 선고를 이때 이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은 거야. 그럼 결격이잖아요. 그럼 결격이니까 등록을 취소했어. 등록을 취소했어요. 그러면 등록을 취소했으면 3년 지났으니까 이제 결격기간 끝났으니까 중개할 수 있나요 이건데? 아직 파산 상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거예요. 여전히. 언제 벌어졌나 이 사람은? 복권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만약 복권을 7년 지나서 받았어. 그럼 이때 결격이 끝나잖아. 3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적용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건 아니야. 알긴 알아. 단지 틀릴 뿐이지 문제 나오면 우리는. 그럼 이제 이때 그러니까 3년 이때가 아니라 이때는 7년 지나야 돼. 그런데 반대로 자, 이 사람이 자 파산 선고를 받아서 등록이 취소된데 1년 만에 로또가 당첨돼 가지고 돈 빚 갚고 다 법원에다 복권 신청을 해서 복권을 받았어. 그럼 이때 결격이 끝났잖아. 그럼 이때 결격이 끝났으면 이때부터 할 수 있다 아니면 3년 기다려야 되냐 이거예요. 이때부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3년 적용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격으로 취소됐다. 결격으로 취소되면 그 등록 취소 3년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취소 원인이 되었던 이 결격이 끝났냐 안 끝났냐 이걸로 따진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이해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등록이 취소됐다고 이제 문제가 나와. 그런데 그 취소가 결격으로 취소됐는지를 몰라. 이제 이걸 못 찾아, 이거. 그럼 이제 우리가 결격사유. 자, 지금 여기 결격사유 쭉 있잖아요. 그럼 이걸로 취소됐다는 것을 이제 물론 문장으로 써 주는데 그게 결격으로 취소된 건지를 못 찾아. 그래서 이걸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잘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자주 안 나와 이거 복잡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다음 이거 알아놔야 돼 또. 자, 폐업 전 위법행위. 자, 거기 그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재등록 개공사가
폐업 전 위법행위로 등록 취소된 경우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살표 결격기간 3년에서 폐업기간 공지한 기간 동안 결격이다 그랬죠. 자, 이게 이제 저 뒤에 우리 승계와 관련된 파트. 이거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어. 그리고 이제 폐업 기간이 얼마 지나서 다시 등록하고 중개업 할 수 있다 이거.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거야. 그래서 이제 적발이 돼요. 등록 취소를 때리려고 절차가 진행 중인데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하고 폐업하고 도망간 거야.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이점 먹었겠지 하고 다시 나타나. 그럼 우리는 이점 먹은다 아니면 기다리고 있다가 팬다. 기다리고 있다가 팬다 그랬죠. 너 그때 도망갔지. 너 잘 만났다 하고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원칙이다 이거. 근데 이제 해당 처분을 할 때 폐업 기간, 폐업 사유를 고려한다. 그래서 폐업 기간 이런 걸 고려했더니 등록 취소 같은 경우는 폐업 기간이 몇 년? 3년 지나면 처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이 1년밖에 안 지났어. 폐업 기간이. 그리고 나타난 거야. 성질 급하게. 그러면 취소 때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등록이 취소되면 얼마 결정? 3년인데 이때 폐업 기간 이건 빼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빼주면 이 사람은 결격 기간이 얼마? 2년 이렇게. 폐업 기간이 2년 지났어. 그럼 결격 기간 얼마? 자, 폐업 기간이 3년 됐어. 결격 기간. 그래서 3년 지나면 안 때린다는 얘기예요. 아, 자기가 결격 기간 다 지났으니까. 그 말이에요. 이거 잘 이해해.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문제 낼 때 다음 중 결격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은 벌써 짜증나기 시작해. 막 이런 문제도 냈어 제가. 이제는 안 내. 이제 막 욕 먹기 싫어 이제. 그럼 이 사람이 얼마고 이 사람은 얼마고 이제 이렇게 막 근데 그때는 다 그래도 풀었어 다. 느낌이 확 지금 다르다. 아마 예습해 보면 이런 문제 없을 걸. 못 봤잖아요. 결격 기간이 가장 긴 경우는. 그래서 예전에는 막 다양하게도 문제 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막 공부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험생이 해야지 아주. 근데 수험생 자기 입맛에 맞게 해줘야 돼.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 애들만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 학부모들도 바뀌었다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해줘야지. 나 진짜 이런 나 처음에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힘들어. 그리고 질문하는 것도. 흉보는 건 아니에요. 흉보는 거 아니고 질문하는 것 좋아요. 근데 이제 황당한 소리하고 말도 나는 이런 일 한 적이 없어. 나는 이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근데 이렇게 강의하셨는데 이거 나 또 한 적도 없거든. 막 그렇게 질문하는 거. 막 그래서 내가 다시 들어보고 막 혹시 그렇게 얘기했나? 실수를 했나? 막 아니거든. 할 리가 없거든. 그리고 이제 황당하게 이제 자기 주관이 개입되는 게 상당히 많아. 우리 수험생들이. 그래서 자기 주관대로 막 접근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 맞는데 왜 했습니까? 맞는 것도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근데 맞다고 해, 본인. 막 이런 질문이 많아. 그래서 살기 힘들어 요즘. 다들 힘들어. 다들 피곤하게 살고 하니까 막 질문에 드러나 그런 게 막 힘든 사정 상황이 막 그리고 공부 얼마나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 그러니까 이제 잘 풀어줘야 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위로해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은 항상 하세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야 그래야 내 상황, 내 상태를 아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해야 그래야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러는 거죠. 앞자리 와도 되는데 얼른 와. 평소 앉던지 앉아야지. 또 뒤에 앉으면 집중이 안 돼. 괜찮으니? 자, 근데 책상 미리 다 붙인 거 이렇게? 그날이로 이렇게? 잘했잖아. 이게 낫잖아요. 그래, 이게 나. 훨씬 좋은데 그랬었다. 너무 떨어지는 거보다 좋아. 잘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 그러니까 우리 결격에서 시험에 나오면
이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구분해야 되고, 이것만 주시면 나머지는 나오면 다 맞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자격 취소는 뭐다? 3년. 그리고 자격 정지는 그 기간 동안 결격. 그러니까 무슨 기간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결격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업무 정지 받고 폐업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업무 정지 6개월 얻어 맞았어. 그런데 6개월간 영업 정지 당하잖아.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내 더러워서 때려치고 만다고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폐업은 할 수 있어. 근데 폐업하고 보니까 갑자기 일이 없으니까 허전해. 그래서 몰래 다른 데 동네 가서 등록하고 싶어. 돼 안 돼? 그러면 업무 정지 때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폐업을 했을 때 그 남은 기간, 이게 결격이란 얘기예요. 이게 결격. 그래서 이 기간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업무 정지 자체가 결격이다 아니다? 업무 정지 자체는 결격이 아니에요. 아니 자 업무 정지 3개월 때렸어. 그럼 이 3개월 이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업무 정지 때렸으니까 영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폐업을 했다 이거야. 그럼 그 남은 기간이 결격이란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자격정지는 자격정지 받았어. 그 자격정지 받으면 뭐가 돼? 바로 결격이에요 이거는. 자격정지는 그 정지 기간 동안 바로 결격이야. 그러면 자 자격정지 받으면 개공사가 어떻게 해야 돼? 자격정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소공사가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소공사가 자격정지 받으면 결격이야. 그럼 개공사는 바로 어떻게 하라? 2개월 내에 얼른 잘라라 이 말이야. 자르든가 아니면 자격정지 3개월 얻어 맞았어. 그럼 3개월간은 사무소 출근하지 말고 있다가 결격기간 끝나면 출근해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걸 해소한다 이래. 꼭 잘라야 되는 게 아니고 3개월 지나서 다시 출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격정지는 결격인데 업무정지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폐업을 했을 때 그 남은 기간이 결격이에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이거 막 잘못된 거 많아 이렇게. 업무정지가 결격이라고. 자 봐봐. 업무정지 때렸어 3개월. 자 그러면 너 결격이다. 그럼 결격이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취소 때려야 돼?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업무정지는 결격은 아니에요. 이것만 조금. 그 다음 이거 잘 틀려. 자 법인이 자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가 법인이 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 자 몇 개월 때렸어. 그럼 누가 결격이냐? 여기 잘 봐요. 업무정지 받은 법인 있잖아요. 그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사유 발생 당시 이때 당시 이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은 이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다는데 그럼 결격이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여기 2개월 내 잘라야 되잖아 얼른. 자 이 사람은 그럼 잘랐어. 그럼 사람이 부족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새로 영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분 당시 새로 사원 임원을 영입을 했어. 자 이 사람은 결격이다 아니다? 그렇죠 아니죠. 그럼 누가 결격이다? 항상 이거 잘 봐. 뭐다? 사유 발생. 이걸로 장난쳐. 이거 잘 틀려 우리 선생. 사유 발생 당시 사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원 임원이 결격이야. 그럼 사원 임원의 결격이면 아까 2개월 내에 잘라야 되죠. 그런데 안 자르면 사원 임원의 결격이 법인의 결격이 돼. 그럼 법인이 결격이 되면 등록이 취소되잖아요. 개공사. 그러니까 취소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법인이 취소 안 되려면 어떻게 해라? 2개월 내에 잘라라. 이거 빨리. 자 이게 결격.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4페이지. 자 44페이지. 자 대표유형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 안 됐으니까 뭐예요? 결격. 2번.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자, 선고유예는
법정용어로 2년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법에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다. 아니죠. 여기 우리는 뭐 집행유예. 집행유예까지만.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이거예요. 재판을 받아서 재판관이 당신을 징역 2년에 처합니다. 땅땅땅 때리잖아요. 이게 선고. 그러면 이제 깜빵에 가서 형기를 사는 걸 우리가 집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집행은 선고 다음 단계예요. 그럼 이제 집행유예는, 근데 선고유예는 재판관이 당신을 징역에 처합니다. 땅땅땅 때려야 되는데 이거 때리지도 않고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가벼워, 선고유예가 가벼워. 뭐가 가볍겠어요? 선고유예가 훨씬 가벼워요. 훨씬 가벼워. 그러니까 집행유예는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잖아요. 형 선고, 이 때린 거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전과 기록이 안 남아요. 자, 그런데 선고유예는요, 검사가 기소를 하잖아요. 그럼 이 기소, 이것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기소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고유예가 훨씬 더 가벼워. 자, 그래서 예전에는 선고유예도 우리 결격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고유예란 말 나오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3. 만 19세에 달하지 않았다? 미성년자죠? 네. 그 다음 4번.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았어. 자, 그럼 이 사람 300만원 이상이니까 결격이죠? 3년간? 자, 그래서 3년이 지나지 않았다. 결격 맞네요. 자, 5번.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랬네요. 자,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됐어. 둘 다 얼마? 3년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지났으니까 결격. 자, 간단해요, 이렇게. 자, 19번 자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랬습니다. 자, 1번.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 벌금형 선고를 받고, 자, 여기까지. 일단 벌금이란 말 나왔어. 그러면 300이 넘어야 되죠. 안 넘었으니까 뭐 볼 필요도 없죠. 결격이 아니야. 2번.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 이거 방금 봤잖아요. 3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 자, 3년. 이거 결격이죠? 근데 여기 자격 취소, 이것은 한 가지 더 알아놔야 돼요. 자격 취소는 3년간 결격인데 유일하게 이 경우는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우리. 이거 시험 못 본다고 그랬죠?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봐요. 그런데 이거 제외한 나머지 다른 결격 사유는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다 있다고 그랬죠? 이거 하나 줍시다. 자, 4번. 업무정지 처분 받은 개공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자. 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자, 그건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임원이니까 이 사람은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뭐다? 결격이다. 이거. 그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렇죠? 결격. 자격 정지는 자,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이렇게 결격. 자, 20번. 그러니까 기출문제 생각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자, 등록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래서 이번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번.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이제 집시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위반으로 500만원 벌금을 선고받고 그랬네요. 자, 벌금이란 말 나왔어. 그러면 300만원 넘었냐 이것보다 그 앞으로 가서 이 법이냐 저 법이냐 이거 먼저 보라 이거야. 자, 집시법은 이 법이다 저 법이다. 저 법이니까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랬네요. 자, 업무정지 받고 폐업을 했죠. 그럼 그 남은 기간 결격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3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그랬네요. 그럼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결격. 아, 그럼 결격 사유자가 임원이죠? 그런데 임원이 결격이면 곧 누구의 결격? 법인의 결격. 그럼 법인이 결격. 4번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렇죠? 네.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안 지났네요. 결격. 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2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랬어요. 자, 법령상 상한액을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은 이후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그랬네요. 자, 왜 등록이 취소됐을까요? 자, 법을 어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취소됐으면 자, 사부 결격 보조원 이양 정상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을 한번 따져보라 이거 따져보라.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취소된 거잖아요. 그러면 상한액을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어. 그럼 우리 이거 금지행위잖아요. 금지행위는 뭐예요? 의무적 취소. 자, 그래서 등기사 겸임 휴전 보상 거금도. 자, 그래서 자,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금지행위는 의무적 취소니까 이제 등록이 취소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 등록이 취소되면 무조건 얼마? 3년. 그러니까 3년의 결격이 왜 있냐 하면은 너 법 어겼으니까 반성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년이란 결격을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결격이다 이 말이에요. 자, 1번 맞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 여기 나오네요. 자, 지금 무엇 때문에 취소됐다? 여기 등록 기준 미달이잖아요. 그럼 이거 3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 결격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결격 아니고 자기가 등록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등록 기준 미달하 이렇게 써주면 고맙죠.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3번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을 받고 1년이 지난 자.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았죠. 그럼 종료 심판을 받으면 바로 벗어나지. 또 얼마 지나라 이런 말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결격이 아니고. 4번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다 그랬고. 그 다음 5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6개월이 지난 자 그랬네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업무정지를 받았는데 폐업을 했어요. 그럼 그 남은 기간 결격이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났으면 남은 기간이 지났을까 안 지났을까? 지났죠. 왜? 업무정지 우리 최대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니까. 그러니까 업무정지 만땅으로 6개월 얻어맞아도 뭐예요? 이미 기간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적용하는 문제 나옵니다. 그렇게. 자, 22번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1번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공사가 될 수 없다 그랬네요. 자,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에 뭐예요? 벌금을 받아야 결격이지 과태료 나왔잖아요. 과태료는 결격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틀렸죠. 결격이 아니니까 개공사 될 수 있죠.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났어. 2년밖에 안 지났네요. 그럼 아직 1년 남았죠? 자, 그러니까 보조원 될 수 없죠. 결격이니까 없다. 3번 1년간 폐업 후 재등록한 개공사가 폐업 전에 이중 소속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런데 등록 취소되고 2년이 지난 때 다시 등록할 수 있다 그랬네요. 자,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이 취소됐어. 그럼 결격기간 3년에서 폐업기간 공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폐업기간이 얼마야 이 사람?
1년. 그럼 3년에서 1년 뺐으니까 얼마? 2년. 그럼 2년이 지났네. 그럼 결격 끝났죠?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 빼기 1은 2. 우리 산수하고 있어. 산수. 3 빼기 1은 2. 우리 산수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2학년도 보는 시험이다 아니다? 초등학교 2학년도 보는 시험이에요 우리. 자 4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공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해야지. 왜? 2년이 지나야 되니까. 5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공사에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에 선임된 임원 새로 들어왔어. 나중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결격이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이거. 아니다. 자, 예. 그렇죠. 결격이면 아까 여기 옆에 봐봐요. 우리 결격이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결격이면 하자 결함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일을 맡겨요, 못 맡겨요? 못 맡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공사도 못하고 소공사,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다 못하는 거예요. 보조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조는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 못해요 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골라라. 자,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 1번 징역형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선고유예는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계속 나오는데. 그 다음 2번 2020년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고 2025년 4월 15일 복권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자 2025년 10월 25일 현재 즉 우리 올해 시험 보는 날이잖아요. 그럼 올해 시험 보는 날짜 이 날이 올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25일이에요. 그럼 시험 보는 기준으로 결격에서 끝났냐 이거 지금 하는데 자 4월 15일 복권이 됐어요. 그럼 또 얼마 지나야 되나요? 없죠. 그럼 이 사람은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3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 원 받았네요. 자 벌금이란 말 나오면 먼저 앞으로 가서 이 법이냐 저 법이냐. 근데 이건 뭐다? 저 법이니까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4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여 2022년 11월 25일 개설 등록이 취소됐네요. 자 법을 어겼죠. 그러니까 3년간 결격. 자 3년 플러스 하니까 2025년 11월 25일이 돼야죠. 그러면 딱 뭐예요? 딱 거기 걸리나요? 한 달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격 한 달 남았네. 그래서 10월 25일 기준으로 하면 아직 한 달 남았어 결격이. 그래서 답은 4번 결격. 5번 2025년 4월 20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 처분을 받은 자 그랬네요. 자 그럼 자격 정지 받았으면 최대 받으면 얼마라고요? 6개월 거기다 플러스 하니까 뭐예요? 10월 20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25일이면 결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별거 없어요. 문제 쉬워. 제가 낸 문제집에 비하면 쉬워. 아마 여러분들 제가 낸 문제집 보면 손도 못 들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수준. 안 보고 싶어. 볼 거야. 동영 모의고사 때나 동영 모의고사나 백선 할 때. 근데 그런 걸 풀어야 좀 문제 푸는 느낌이 나고 그럴. 근데 이제 어렵게 안 내 이제. 하여튼 소문났어. 전국에 소문났어. 어렵게 낸다고.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 가운데 갑이 등록 취소 3년이 지나야 다시 개공사가 될 수 있는 사유를 뭐로 골라라. 자, 지금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야 다시 될 수 있다 이 말은 이거.
자,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고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예외 사유, 이거 빼라 이 말이에요, 예외 사유. 이해되나요? 원칙이 등록이 취소되면 3년 지나면 벗어나잖아요. 근데 예외는 이거 적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원칙과 이 예외를 구분해서 골라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문제가 3년이 지나면 다시 개공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뭐예요? 원칙. 이걸 고르란 얘기죠? 이거 고르란 얘기예요, 지금. 자, 기억.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공사인 법인이 해산했어. 자, 해산했으면 여기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 그러니까 해산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냥 3년 적용 안 해.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그냥 이 대표자가 나 개인적으로 나 다시 등록할래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법인 차려가지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달 만에도 할 수 있다. 3년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것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예외잖아, 예외.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니은. 개공사 갑이 등록증을 대여했어요. 그럼 등록증 대여하면 우리 필치잖아요. 양도돼요. 법을 어겼죠? 그러니까 이건 3년이에요, 이거. 자, 이건 들어가고. 디귿번. 개공사 갑이 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미달했다. 여기 나오네. 미달. 이거 적용한다, 안 한다? 예외잖아. 그 다음, 니을번. 개공사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어. 법을 어겼죠? 그러니까 이건 취소되면 뭐다? 3년. 그 말이에요.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해를 해야 돼. 뭘 묻는지. 자, 근데 이제 이거 어렵다고 체크 안 해도 돼.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24번 체크 안 해도 된다, 이 말. 응?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냥 내가 문제 풀어왔는데 이상하게 어려운데 그러면 체크해서 다시 봐야지 하지 말고 그냥 버려. 왜? 안 나온다. 내가 모르는 건 안 나온다. 차라리 마음 편하게 먹어야 돼. 자, 25번. 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라. 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니까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 아닌 거 골라라. 자,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이죠. 안 돼.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뭐예요? 결격. 안 돼. 그 다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됐는데 1년이 지났다는데 일단 복권됐잖아요. 그럼 결격 아니잖아. 그럼 결격 아니니까 골라야죠. 그 다음 니을. 중개사법 위반을 3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네요. 근데 2년밖에 안 지났네요. 결격. 그러니까 안 되고. 미음. 변호사법 위반으로 5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변호사법은 저법이니까 결격이 아니죠. 볼 필요도 없어. 자, 그래서 디귿 미음. 자, 그 다음 26번. 자, 갑이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예요? 결격이 아닌 경우. 결격이 아닌 경우. 자, 갑이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아요. 자격이 정지되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다. 결격이죠? 자, 갑이 등록증 대여를 이루어 등록이 취소된데 3년이 안 지났네요. 결격. 갑이 중개사법 위반하여 400만원 과태료.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는 결격이 아니죠. 등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갑이 임원으로 있다. 그러면 결격 사유자인 임원이 있으면 곧 누구의 결격? 법인의 결격. 네. 갑이 사기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밖에 안 지났네요. 결격. 네. 자, 27번. 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또 뭐예요? 결격이 아닌 사람. 1번 피성년 결격. 그 다음 2번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결격. 3번 법인인 개공사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 처분 받기 전에 임원으로 소명됐다. 그럼 뭐예요? 결격이다 아니다? 사유 발생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후에 새로 영입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잘못해서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안 진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일단 함정을 팔려고 말을 막 꼬으려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것도 조금 그런데, 그러면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그랬죠? 그럼 우리 법인의 임원은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사원 임원은 3분의 1 이상만 자격이 있으면 되죠. 근데 여기 자격이 있단 말이 있어, 없어? 자격이 있어야 등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런 말도 써줘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선임되었다가 이제 사표 쓰고 나와서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땄단 얘기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야 등록하지. 지금은 자격이 없으면 등록 못 하잖아. 왜냐면 임원 중에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임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하면 돼. 자, 4번.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기간 동안 이렇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5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제 중개사법이니까. 그럼 2년밖에 안 지났네요. 결격. 자, 28번. 2025년 5월 27일 현재 중개사 법령상 등록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 그랬죠. 그러면 자, 2006년 5월 20일 이것도 옛날에 나왔던 문제집이에요. 저도 이거 10년 전에 냈때 다 문제집에서 지워버렸어요. 요즘 이런 거 안 나오네. 근데 이거 아직도 놔뒀네. 자, 5월 27일 오후 5시에 출생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얼마 플러스 해야 돼? 19년. 만 19세 돼야 되잖아요. 여기다 19 플러스 하니까 2025년 5월 27일이네요. 자, 그러면 이날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 19세 따질 때 초일 산입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플러스해서 계산할까요? 이거 포함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계산할까요? 이거 계산할 때 중요해요. 이거 하루 차이 되냐 안 되냐. 몰라. 공소시효 있잖아요. 범죄자를 체포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체포 못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체포 못하죠. 근데 옛날에 어떤 범죄자가 그건 내가 했어 해가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딱 했는데 계산해보니까 하루 남은 거야. 얘가 계산 잘못한 거야. 그래서 그거 걸렸잖아. 그러니까 중요했죠. 자, 초일 산입할까 안 할까 간단해. 애들한테 물어봐. 중고등한테 물어봐. 하루라도 빨리 어른 되고 싶어 해? 아니면 늦게 되고 싶어 해? 빨리 되고 싶어 해. 그래서 초일 산입합니다. 초일 산입하니까 27일부터 하니까 만 19세는 2025년 5월 26일 초일 산입하니까, 그러니까 26일에 뭐예요? 성년이야. 그러니까 5월 27일이면 결격이 아니다. 그렇죠. 결격이 아니다. 이해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초일 산입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안 내. 요즘 안 내는데 이걸 또 이렇게 했더라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뭐 어떻게. 그럼 또, 자, 징역 2년 때렸어. 재판 받아서 그 재판 받은 날 징역 하루 계산할까 안 할까? 이것도 초일 산입하냐 안 하냐?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돼? 늦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초일 산입한다 안 한다? 그냥 때린 날 그날도 하루 칩니다. 근데 민법에서 우리 송달 뭔가 발송지 할 때 초일 산입하냐 안 하냐 이거 나오는데 민법에서 안 들어봤어요? 하긴 뭐 거기까지는 안 하는 거구나.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오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한테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자, 2022년 6월 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 자, 이것도 초일 산입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거기다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러면 집행유예 2년 플러스 얼마? 결격이 끝나려면 집행유예 2년에 플러스 2년 하면 얼마 지나야 돼? 4년. 그럼 거기다 4년 플러스니까 2026년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직 결격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은 뻔히 남았잖아 지금. 그 다음 2025년 4월 1일 금고 1년에 선고일. 선고일은 결격이
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 등록증을 양도한 사유로 2023년 6월 1일 등록이 취소됐어. 자, 그럼 등록이 취소됐으면 다시 얼마? 3년 플러스해야 돼. 그럼 2025년 6월 1일이 돼야 벗어나. 그러니까 5월 27일이면 아직 결격. 간단해요. 뭐 이거 그냥 계산해본 거지. 산수 계산해본. 자, 이렇게 해서 결격 받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우리 사무소 보겠습니다.